16일 오전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는 횡성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횡성노인복지관 시설장의 인권 침해와 성희롱 등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10여 명의 직원들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기관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으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 횡성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관장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쟁점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문제를 일단은 논점은 위계에 의한 승진 비리, 채용 비리를 재단하고의 어떤 문제와 그 다음에 시청하고의 문제를 지금 기획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그러한 음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사회복지사들이 제기한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 위력이나 그런 강압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마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위력을 그다음에 성희롱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 부분은 이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다. 네네. 오해가 아니라 가공되어진 거고요. 부풀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고 그 특성상 이제 뭐 볼을 만지셨다든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좀 만지셨다든지 그런 사실이 존재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지는 싹 빠지고 그냥 볼을 만졌다. 이 내용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냥 그만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딱 그 내용만 딱 끄집어내서 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대두되는 점이 이제 위력을 통한 강압적인 지시를 하셨다. 그건 사실입니까? 제가 추정하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제가 술을 먹었던 거였었고 못 먹는 사람을 내가 끄집어다가 막 먹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럼 직원들이랑은 뭐 다른 일이 있으셨다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럴 일은 없고요.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 인사권이나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은요, 1년에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오지만은 반드시 몇 시간 이상의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또 문제가 부각되어질 수 없는 어떤 팩트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투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복지사들이 관장님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인사 승진 비리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구두 경고나 직원들이 이사장과 처장을 수시로 봐요. 결재를 하면서. 그러면 저의 동태들이 얘기들이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 경고나 인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전까지는요. 한 번도. 직원들은 조금 억울함이랄지 조금 서운함을 관장님께 느낀 것인데 그분들에게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를 하실 때 혹시 양해를 구하시거나 미안하다라는 말을 조금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 개인적인 일을 시킨 건 없어요.
다 업무와 관련돼서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양성평등에 그 반하는 그런 발언, 제가 공개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던 것을 그분이 그런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라 그러면은 그 받아들인 사람의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기자회견 전에 인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은 관장이 승진과 그 다음에 채용 관련 모든 것들을 인사권이 관장한테 있다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인사권과 결재권이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정황적으로 맞지 않고요. 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법적 대응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채용되었을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어요. 작년 17년 10월 30일 날 제가 내용 증명을 받아요. 당시 임기가 됐으니까 나갈 준비를 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어져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었고요. 3월 13일 날 제가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변호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12일 날 사회복지국장 배군규 국장님을 만나서 이 모든 자료를 드리면서 이런 인사에 불합리함이 있고 또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일 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곳에 제가 이제 검찰과 또 다른 관련된 기관에다가 제가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3월 15일 날 성상담 센터하고 MOU 체결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명만 가서 상담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 8명을 넣어서 10명을 채워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검찰에서는 경찰 일선 경찰에다가 내리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위계에 의한 인사 승진에 관련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과 재단하고의 문제를 이제는 직원들과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본인들은 쏙 뒤를 빠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검찰에 진정을 넣게 되고요. 그게 지금 평택지청에 떨어진 걸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관장님께 그런 음해성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혹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세요? 네. 도덕적인 낙인을 찍는 게 가장 편해요. 인사 승진 채용 비리 문제를 부각을 다른 쪽으로 특히 이제 성적으로 몰아가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를 그런 쪽으로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음해성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년 가까이 거의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된 부분이 없는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발발되어지냐 이거죠 저는요. 사회복지사 12분 중에 10분이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 큰 사회기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라는 지위에 어울리는 배려심이나 그런 타인에 대한 공감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제가 이제는 10명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직원이 10명이 안 돼요. 기존에 3, 4년 일한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직원들이 이제 신입 직원들인데 70% 정도가 일단 신입 직원들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2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지금 과장에서 센터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팀장에서 과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인사 승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이걸 제가 당국에 고발을 해서 또 당국에서 이것을 개입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 사람들도 저는 불안 심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그분들은 이제 관장님을 피해서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센터장으로 가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장 자리가 비어서 그분이 과장 자리로 올라오시게 된 어쩔 수 없는 이제 승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급조해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라고 좀 되어집니다. 저는요. 관장님이 팽성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잘하신 일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원 개발이 4개의 노인복지관 중에서 가장 꼴찌라고 해서 제가 불명예를 알았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자원 개발, 그러니까 후원 개발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다양한 그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에는 가장 많이 후원 개발을 한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가장 제가 보람이 있었던 거는 어르신들이 저를 칭찬해 줬을 때, 관장님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지역사회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관제 데모식으로 해서 사주를 해서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주민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문제가 발발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수시로 전화 와서 관장님 빨리 고발하세요. 그 사람들 그냥 놔두세요 막 하는 어르신들도 있으시고, 또 후원 개발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갈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고 전해해 주시고, 그래서 참 저는 외롭지 않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팽성 노인복지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그 이사장님하고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거를 저는 상식, 원칙, 법이거든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꼭 그렇게 돼야지 평택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재단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재단 측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단과 저의 싸움을 직원들을 개입시켰다라는 것이 참 저는 이게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직원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요. 또 그들이 승진해서 하는 건 저 너무 축복해 줄 일이에요. 복지사들한테는 복지사 선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계속 그 현장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그게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사안들이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함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직위 해제되고 직원들하고 그 분리되고 또 하나가 직원들을 그 시켜서 관장이 어르신들을 복지관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도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관장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그 자체가요. 저는 가장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때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팽성복지관 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YBC 뉴스 박경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